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9월 25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지난 한 주간 나스닥 수익률은 마이너스 3.6%를 기록하며 3월 이후 최대 주간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는 연준발 불확실성이 있는 한 국채금리는 더 오를 것이라고 했고, 프린시펄 자산운용의 전략가 또한 국채금리가 하락할 때까지 증시 랠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까지 더해지며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데요. 실제 2018년 35일간 이어진 셧다운 당시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15%를 기록했습니다. 골드입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금리는 이전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추가 긴축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가운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4.51%를 터치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고금리 상황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중국 인민은행의 금매입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과 함께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비한 수요 증가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사우디의 감산 연장과 러시아의 수출 금지 소식에 공급 부족 문제가 확대되며 유가가 9월 들어 7.65% 상승한 가운데 JP모건에서는 고금리 장기화와 친환경 정책이 유가 상승 압력을 더욱 가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의 빌레로이 총재가 유럽 중앙은행의 지나친 금리 인상을 경계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으며 경제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하락 출발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신호가 더욱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채권 수익률은 상승하고 증시는 현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또한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는 미 정부의 예산 셧다운 우려 또한 어떻게 풀려갈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장의 주요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간 잘 보내셨습니까? 자, 새로운 주가 일단은 시작을 했고요. 이번 주 짜잘짜잘한 지표들은 좀 많이 있는데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이번 주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강력한 지표라고 일단 할 수는 있죠.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자, PC 어떻게 나올지 일단은 전망을 해보면서 나스닥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흔들고 있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모든 내용들, 또 우리가 시장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알아봐야 할 모든 내용과 전략들, 오늘 방송 통해서 모든 이슈들 정확하게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역시 단타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모든 전략들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는 유튜브 채팅 또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미증시 개장 이후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오일과 골드, 파운드와 유로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 켜고 하락하고 있고요. 일단 개장 당시에는 하락 출발했던 나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나스닥 차트 먼저 함께 화면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장에서 나스닥 차트 지금은 일시적으로 빨간불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22시 30분을 기점으로 하락과 상승이 조금 나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미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 모습, 여기에 더해서 이 셧다운 우려 속에서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 풀이장까지 보여줬다가 22시 30분 개장을 기점으로 지금 장대 양봉들이 계속 나오면서 상승 전환하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22시 57분경엔 오늘의 고점이
있죠. 14,896.5포인트 선도 기록을 해줬고요. 일단은 14,896.5포인트 선을 깨고 넘어가지 못한 상태로 지금은 일시적으로 다시금 좀 하락하려는 시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이 보합권의 움직임 속에서 오늘의 움직임, 시장의 방향성은 과연 상승으로 튈지, 다시 하락 전환할지, 잠시 후 정확한 이슈와 오늘 차트 방향성도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상승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장 직전에 22시 19분경에 90.56달러 선을 기록하고 나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90달러 선을 깨고 다시 내려와서 89.95까지도 만들어주면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프리장에서는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까지 나와줬습니다. 이 89.6이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 다시금 그 저점을 다시 돌파해 줄지 아니면 지금 선에서 새로운 차트 모습 만들어줄지 함께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JP 모건에서는 최근에 유가 상승은 더욱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과연 유가의 상승 어디까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 상승의 모멘텀은 얼마만큼 지속이 될지까지 저희는 잠시 뒤에 정확한 글로벌 국제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 보겠습니다. 네, 골드 현재 0.03%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의 움직임 그려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불 안에서 그 하락폭 안에서 그려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개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하락폭을 보여주다가 오늘 저점 1941.6달러 선을 기록하고 지금은 일시적으로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 전환은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21시 49분 이전의 모습처럼 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까지 나와줄지 오늘의 골드 모습과 이 앞으로 방향성까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유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현재 0.4% 하락하고 있고요. 1.06435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21시 53분부터 지금 쭉 우하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2시 44분경에 저점을 기록하고서 현재는 다시금 반등해주지 못한 상태로 횡보하고 있다가 지금 실시간 11시경에 다시금 좀 빨간불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단 0.39% 하락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차트의 분위기 과연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잠시 뒤에 유럽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주요 상품들의 차트 방향성 함께 체크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성경 마스터님과 함께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단타 상품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는 단타 상품 그리고 목표가와 진입가, 공략 방법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도 일단 나스닥인데요. 요거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850 라인입니다. 850 라인. 850에서 855 라인인데 일단은 855로 제가 좀 찍어 드릴게요. 855에서 오늘 일단은 갈립니다. 예, 지금 시가 라인 근처죠. 855 라인에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855 라인 위에서는 일단은 매수 보셔야 되고 그 밑에서는 일단 매도 보셔야 돼요.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제가 이따가 일봉도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건데 일봉상으로는 매도의 힘이 지금 조금은 센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치고 올랐다가 855 라인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855에서 일단은 이 위죠. 이 위에서는 일단은 매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855 매수, 855 매수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골든크로스 라인이거든요. 골든크로스 라인에서는 855에서 매수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자 터치했죠. 자 데드크로스 라인, 데드크로스 라인에서는 855에서 매도, 반등 시 매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855 라인 정도 일단은 보시면 지금 거의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55에서 매수 일단은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요게 중요한데 오늘 이제 매도장이었어요. 유럽 시장 때 지금 매도장이었다는 얘기예요. 유럽 시장 때 매도장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이제 이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프리장이죠. 뉴욕장 10시 반전이 프리장인데 프리장에서 추세가 한번 나오면 그 반대로 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희한하게. 반대로 가는 경향이 일단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프리장에서 일단은 뭡니까? 매도장이 한번 펼쳐졌으니까 자, 지금 뉴욕장 시작하고 22시 30분에는 매수장이 어느 정도 조금 펼쳐진다.
매수장이 펼쳐진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로 처음에 일단은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어떤 패턴상의 싸움이에요. 이게 어떤 그 지표나 이런 게 아니고 패턴상으로는 이렇게 일단은 간다. 자, 그렇기 때문에 풀이장에서 일단은 매도장으로 됐고요. 본장에서는 매수 쪽으로 일단은 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수렴과 발산이 그대로 접목이 되는데, 자, 발산을 했죠. 그렇죠? 이 앞전에서 수렴을 했고요. 여기에서 일단은 발산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수렴을 했죠. 수렴을 한 다음에 네. 다시 뉴욕장 시작하면서 발산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응을 일단은 855 전후로 해서 골든 크로스일 때는 일단은 매수, 데드 크로스일 때는 일단은 매도 전략으로 사용하시는 게 오늘 일단은 좋아 보이고, 850에서 855 라인이 오늘은 키포인트라고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은 이제 40틱이죠. 10포인트 일단은 찍으시면 되고요. 익절 같은 경우에도 일단 10포인트 이상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선까지 일단은 오면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나스닥 단타 전략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일단은 현재 나스닥으로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진입가 같은 경우에는 14,855포인트, 이 손절과 익절은 각각 10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현재 지금 이 키포인트는 바로 14,850에서 55포인트 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위에서는 매도, 아래에서는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매수와 매도를 갈리는 부분은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냐, 데드 크로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까지 바꿔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프리장에서는 매도의 힘이 강했고요. 이 횡보가 나오다가 본장 이후에는 지금 매수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모든 전략들 우리 방송 중에도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말미까지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공해드린 모든 전략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해외 선물 매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함께 체크해봤고요. 계속해서 모든 주요 상품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골드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골드입니다. 현재 지금 0.11%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22시 55분경에 1945.9선을 기록을 하고 지금은 다시금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역시나 그마저도 이 하락폭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오늘 골드에 대한 전략 지금 바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손이 오늘 골드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좀 어떤 전략이 유리할까요? 그냥 관망 가죠. 관망.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좀 움직임이 급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맞나요? 요즘에는요, 골드도 마찬가지인데 골드 매매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굉장히 진폭도 안 나올 건데 네. 진폭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윗꼬리, 아랫꼬리, 캔들도 작아지는 모습 네. 계속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다. 이렇게 일단은 봐지고요. 네. 지금 분봉 잠깐 볼까요? 예, 분봉 잠깐 보겠습니다. 네. 분봉인데, 자, 이렇게 일단은 보면 이게 뭐 저점이 뭐 한 1940 정도 되고, 고점이 여기죠. 저점이 1940점 되고 이게 1950 정도,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틱에 이제 이런 진폭이 나오는데 요거를 왜 할 수가 없느냐? 캔들의 모양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캔들의 모양이 어때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캔들의 모양도 작고 눌림도 굉장히 깊고요. 예, 박스장 매매를 하실 수밖에 없고, 그 꼬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꼬리들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장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시장을 좀 보고 왔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특이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지표를 맨 처음 때리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일단은 때리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와 관계된 그런 종목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골드 같은 경우에 어떤 지표가 없더라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추세를 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지표가 없으면 거의 움직이지 않는 모습도 일단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표가 오늘은 없죠. 주요 지표가 일단은 없습니다. 주요 지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좀 조심하셔서 하는 조심하셔서 일단 매매를 하셔야 되고, 지표가 없을 때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사실 지표가 없는 날이거든요. 주요 지표가 없어요. 주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계신 노란톡방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주요 지표가 없다라고 하면 없는 날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매매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 잠깐 볼게요. 네.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이제 큰 그림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기죠. 고점이 이제 낮아지고 있고, 그죠? 고점이 일단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낮아지는 형국이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선을 제가 일단 손으로 일단 그려보면 이 정도의 추세선이 일단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좀 잘 예쁘게 못 그렸는데 네. 이 정도 일단 추세선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죠. 이 라인을 지금 밑으로 깨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이 라인이죠.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지금은 1913 라인 정도인데 1913 라인을 일단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보시면 자, 데드 크로스 나온 다음에 골든 크로스 눌림 잠깐 주고, 데드 크로스 나온 다음에 골든 크로스 눌림 잠깐 주고 이제 데드 크로스가 본격적으로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락장으로 일단은 빠지는지,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제가 일목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요즘에 그려드리죠. 이 일목입니다. 일목을 터치를 하고 다시 또 내려가는지, 아니면 일목을 지지를 받고 위로 다시 올라가는지, 요게 일단은 중요한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요 차트 일단은 제공을 해드리면서 차트 그림 일단은 제공을 좀 해드릴게요. 네. 시나리오가 있죠. 다시 밑으로 이제 내려가느냐, 바로 밑으로 내려가느냐, 일목 맞고 내려가느냐, 일목을 지지하고 올라가느냐, 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차트를 일단은 제가 좀 그려드릴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그래서 지금 일단 들어오시면 차트 제공 받으실 수 있고요. 차트 그림을 제공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골드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대세 매도의 장이다. 쭉 보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그렇죠? 대세 매도 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추세선이 간다라고 하면 요 라인 일단 뚫고 가는지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드 전략까지 가장 먼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장 속에서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품으로 또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상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속에서 골드 우리가 대응해볼 수 있고 수익 낼 수 있는 그 실마리, 시장의 이슈 정확하게 잡고자라고 하신다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지금 바로 함께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지금 글로벌 시장 어떻게 우리가 가장 큰 그림 파악해야 하는지 모든 내용들 함께 강의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가 해외 선물을 비록 앞으로 시작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 속에서 우리가 기초부터 심화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선경 마스터님과 방송 중에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골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일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네, 현재 오일 같은 경우에는 0.46%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90선을 깨고 내려와서 지금 89.6선까지 다시 좀 횡보하고 있고요. 우리 23시 4분경에는 다시금 저점인 89.45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속에서는 앞으로의 골드, 이 오일에 대한 이 상승에 대한 의견이 더욱더 많습니다. 과연 오늘의 시장 또 중장기적인 시점에서는 오일의 방향성을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 바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매수, 매도 관망 중에서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오일도 사실은 분봉상으로 보면 여러분 관망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관망. 네, 분봉 일단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봉 먼저 보죠. 일봉 먼저. 일봉을 보면 이따가도 제가 이제 기법 소개할 때 좀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넘었죠. 그렇죠? 이 지금 지지선 일단은 넘었습니다. 지지선을 넘고 저항선이죠. 저항선을 넘고 일단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5일선과 21선 지지를 받고 있고 다음 지지선은 요 정도 일단은 된다. 제가 그려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최근의 저항 라인 같은 경우는 94달러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여러분 보세요. 많이 올랐다가 눌림 주고 지금 또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조정을 받을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분봉상으로 일단은 보셔도 이게 캔들이요. 중구난방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쭉 가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쭉 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윗꼬리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금요일도 일단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골드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일단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골드도 관망 일단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은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까지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일단 5일까지도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시장 속에서 함께 전략 받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시장 속에서 내가 정확하게 매일매일 어떤 방향 속으로 매수와 매도 포지션 잡아야 하는지 나만의 힘으로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오셔서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의 정확한 지표 일정과 발표 내용들, 그리고 시장의 모든 상품 거래에 필요한 모든 주요 이슈들까지 함께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나스닥 중장기적인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 방송 초반에는 나스닥 단타 전략을 제공해 주셨고 네. 지금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는 중장기적인 좀 대응 방법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으로 보면 일단은 이제 이번 FOMC에서 큰 그림이 그려졌죠. 이번 FOMC에서 금리는 일단은 동결을 했지만 금리를 한 차례 이상 더 올릴 수 있다는 것.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무조건 금리를 잡겠다.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겠다라는 그런 일관된 기조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자리였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중요한데, 자, 일봉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지금 일봉상으로 일단은 보시면, 자, 제가 일단은 855 라인, 850 라인, 855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단은 일단은 지지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 하단 아직 내려오진 않았지만 하단을 지지를 하고 반등하는 모습 그리다가 지금 또 음봉으로 빠지는 모습 그렸거든요. 자, 일단은 저점입니다. 이 저점 라인을 깨고 다시 내려가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제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작도를 한번 해드릴 거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쌍봉으로 보실 수도 있고 M자형 패턴으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정말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차트다. 근데 기본적 분석으로는 뭡니까?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모멘텀이 더 크다 이거예요, 아직은. 그렇죠? 금리 동결에 대한 얘기도 일단 안 나왔죠. 금리 동결은요, 여러분, 이번에 금리 동결 한번 했다고 해서 금리 동결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금리 동결이라는 사인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 금리 동결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금리 동결이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기본적 분석으로 일단은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일단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같이 PDP 자료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스닥 중장기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항생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우리 항생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이 거래할 때 있어서 좀 많은 팁을 좀 얻고 싶어 하실 텐데요. 마스터님, 앞으로 좀 어떻게 또 내일장에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 얘도 이제 그 대세 매도장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고점에서부터 지금 뭡니까? 계속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 보이죠? 뭐 채널을 딱딱딱딱 다 맞을 필요는 없지만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형국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기본적 분석으로도 항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단은 매도장으로 일단 보시는 게 낫다. 단 이제 단타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매수매도 다 열려 있는 장도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는 매도 쪽의 힘이 더 세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항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모든 주요 내용들 함께 알아보도록 했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야지 내일장부터도 함께 정확한 전략 세워가면서 시장에서 큰 수익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선경 마스터님만의 해외 선물 우리 내용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바로 먼저 화면으로 오픈토방 참여 방법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이기며 대응할 수 있는 투자 노하우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작도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시장 전반에 관한 것들을 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작도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추세선 그리는 거죠. 굉장히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작도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작도법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작도법 두 가지만 일단은 아시면 여러분들도 전문가들처럼 작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거는 일단은 두 번째,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작도법을 제가 일단은 설명을 일단은 드릴게요.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세요. 고점과 저점을 일단은 연결합니다. 그럼 이게 뭐죠? 분명한 V자 반등이죠. V자 반등, V자 반등. V자 반등 일단은 나온 다음에, 자, 이때가 언제였나요? 2022년 10월 31일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진핑이 3기 집권을 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탈피한 날입니다. 그 즈음이에요.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 때 뭡니까? 공급망이 교란이 되면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조금 안 좋아져서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자, 공급망이 일단은 다시 펼쳐지면서 뭡니까? V자 반등 일단은 그리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V자 반등 일단은 여기에서 그렸고요. 자, 고점입니다. 그렇죠? 고점과 저점. 눈에 보이시는 대로 일단은 하면 돼요. 일단 여기가 고점일 거고요. 여기가 이제 저점일 거고요. 고점, 고점과 그 다음에 여기가 저점, 요 정도 일단 될 겁니다. 그럼 제가 작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고점과 저점 연결해라.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을 일단 연결을 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의 추세선이 된다. 여러분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이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딱딱 그 채널에 알맞게, 추세선에 알맞게 모든 캔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 작도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세요. 제가 일단은 추천을 드리는 거는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작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굉장히 쉽다. 자, 쭉 보세요. 쭉 보이시죠?
지난 2022년 7월부터 현재 1년여의 작도입니다. 1년여의 추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V자 반등 일단은 그렸어요. V자 반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뭐예요?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탈피, 시진핑 3기 집권으로 인한 제로 코로나 탈피로 인해서 V자 반등이 나온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경기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죠. 뭐 대출 금리를 낮춘다라든가 돈을 더 써라. 그리고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맞춰서 시장에 어떤 유동성을 더 공급을 한다든가라든가 이런 정책을 일단은 쓰고는 있는데 자, 기본적 분석 먼저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쓴다 하더라도 지금 임팩트 있는 정책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 그냥 수박 겉 탈키식의 그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일단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시장은 실망을 한 겁니다. 실망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자, 매수장과 매도장이 있습니다. 매수장과 매도장에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는 거는 바로 매도장이에요, 매도장. 매도장. 매수장은요, 의외로 그렇게 크게 수익을 내질 못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쭉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어느 선에서 멈추겠지라는 사람의 심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주식 현물 많이 하시죠. 코인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매수장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한계는 없습니다만 사람의 심리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매도장 같은 경우에는요. 매도는 어떨 때 나타나나요? 뭔가 안 좋을 때 매도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장이 올 때는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다 던져버립니다. 오늘 진짜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도장에서 일단 수익이 크게 납니다. 제가 이따가 나스닥도 한번 짚어드릴 거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장이 지금 몰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집중하셔서 제 강의 들으시고 제 방송도 일단은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작도에 의한 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고요.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고요.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습니다. 자, 추세나 아니면 작도를 못 하시는 분들도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도 이거를 딱 보세요. 뭡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형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게 고점이라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뭡니까? 저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상해서 그려드리는 차트입니다. 항생 차트 보이시죠? 요거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목요일까지 그려서 한 번 더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작도법하고 앞으로의 예상 흐름 보실 거면 지금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일단 이렇게 흘러간다. 기본적 분석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 분석으로도 뭐예요? 중국은 올라갈 모멘텀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어떤 것을 써서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뭡니까? 기본적 분석으로 올라갈 그런 모멘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은 예상이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 볼게요. 네,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을 일단은 보면 네. 자, 나스닥도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인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네. 자, 나스닥도 일단은 보시면요. 자, 2023년부터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2023년부터 쭉 오르는 거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고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시면 돼요. 이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쭉 그냥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뭐 한 요 정도 일단은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뭡니까? 쌍바닥 중이에요. 쌍바닥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뚫어버리면 밑에 많이 비어 있습니다. 자, 보면 제가 아까 요 M자형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죠. M자형 패턴이 일단은 보이기 때문에 자, 지지와 저항에 관한 채널이 일단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죠. 여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채널이 일단은 형성이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을 뚫고 어떻게 갈 것인가만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하죠? 이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보시면. 자, 이 채널을 일단은 매수 쪽으로 뚫었다라고 하면 전고 라인 일단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폭이 작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뚫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물론 여기에 많은 지지와
많은 지지선들이 일단은 있을 거예요. 이걸 쭉 넓혀보면 많은 지지선이 일단은 있어도 뭡니까? 일단은 많이 뚫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 분석 먼저 보죠. 기본적 분석을 보면 이번 FOMC가 굉장히 우리한테 별거는 없었어요. 사실 내용은 별건 없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시그널을 우리한테 줬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자, 제가 매크로 시장을 일단은 좀 한번 짚어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서 지금 얘네가 썼던 게 금리 인상이에요. 근데 제가 1년 반 전만 해도 무조건 금리 인상 할 거고 굉장히 많이 올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고의 금리 인상을 본 게 최고 상단 라인이 4.25라고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올해 말까지 5.75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조금 매파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매파적이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갭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죠. 그럼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왜 4.25%까지밖에 안 받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항상 뭐든지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왜 4.25%까지 받느냐?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 금리라는 것은 뭐랑 연동됩니까? 채권 시장하고 연결된다. 채권 시장하고. 자, 다시 지우고 한번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네. 금리 시장은 채권 시장하고 연결이 된답니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금리가 올라요. 금리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요. 그러면 내가 자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투자자입니다. 금리 시장이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여기다 돈을 맡기면 돈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페이백을. 그죠? 그럼 나는 금리 시장에서 금리 시장에 돈을 맡길까요? 채권 시장에 돈을 맡길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는 채권 시장에 돈을 맡기게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나는 금리 시장에 돈을 맡기게 돼요. 왜? 여기서 더 많이 주니까. 그러면 채권 시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채권 시장도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돼요. 왜냐? 채권 시장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채권에 있는 자금이요, 금리 시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채권 시장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이 오릅니다. 채권 이제 수익률이 오른다. 채권 금리가 오른다라고 보시면 되죠. 채권 금리와 채권 수익률. 자, 그런데 우리가 미국 부채가 지금 굉장히 문제인데 미국 부채 중에서도 한 달에 1년에요. 1년 이자가 굉장히 많이 붙죠. 지금 뭐 정확하게 산출된 데는 없습니다만 추정치로는 추정치로 1년에 800조입니다. 800조. 800조가 뭡니까? 앉아서 그냥 이자로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자, 이 미국 부채에 대한 이자와 연결돼 있는 게 뭐냐? 국채입니다. 국채. 국채 금리와 연동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얘도 오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채 금리가 올라서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채권금리가 오르고 채권금리와 뭡니까? 이 미국 부채에 대한 이자금리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이자도 오릅니다. 1년에 내야 되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봤던 게 4.25, 4에서 4.25였거든요. 이거 이상으로 올리면은 미국 부채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그런 주장을 제가 일단 했었던 거고, 근데 이걸 뭐예요? 뛰어넘었죠. 지금 뛰어넘었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인플레이션 2% 갈 때까지 계속 잡겠다라는 걸 이번에 뭐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리에 관한 여러분들의 어떤 고정관념,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기준금리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여러분들 이제 탈피를 하셔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셔야 돼요. 금리는요, 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올릴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죠. 뭡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수반돼야 될 게 뭐예요? 실업률이에요.
금리를 올리면서 실업률의 증가가 와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스무스하게 펼쳐지는데 지금 실업률의 증가가 절대 보이지 않는다. 완전 고용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실업률도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이 돼야 되는데 상승이 안 된다. 그래서 뭐예요?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이게 기본적 분석의 큰 프레임이라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 말씀 일단은 좀 드리고 싶어요. 금리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금리에 절대 장사 없어요. 우리 이제 자매는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금리에 장사 없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주말 특강이나 이런 걸로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 지속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지수는 성장을 했다, 올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시장이 빠진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으나 실제로는 맞지 않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맞아요.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오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자, 근데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때와 지금하고는 다르다. 왜냐? 이때는 뭡니까? 유동성을 엄청나게 많이 공급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만 브러더스 2009년, 2010년 이래로 유동성을 13년 동안 굉장히 많이 풀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돼도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올랐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다르다고요. 지금은 뭐예요? 긴축 정책이에요. 긴축 정책. 이때는 확대 정책이었어요. 재정 정책도 확대 정책이었고 통화 정책도 확대 정책이었기 때문에 지수를 그냥 끌어올린 겁니다. 금리가 올라도. 그리고 뭐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근데 지금은 뭡니까? 40년 만에 온 인플레이션이고 그리고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긴축 정책. 긴축 정책을 쓰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확대 정책을 썼던 때와 지금 긴축 정책을 썼던 데와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론상으로 가야 돼요. 금리에 장사 없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빠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단은 이런 근거로 인해서 시장이 빠진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채널을 일단은 그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채널 그려드렸고 이쪽 채널 일단은 그려드렸습니다. 이 채널 가운데에서 일단 놓을 겁니다. 이 상단과 이 하단 가운데에서 놓을 겁니다. 상단을 때리고 상단을 지지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더 오를까요? 그렇죠? 거의 최고점이에요. 자, 거의 최고점입니다. 684 라인. 근데 여기는 뭡니까? 뻥 뚫려 있다. 물론 지지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1년 동안 올랐으니까 모든 선이 지지선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선물은 월물이 있습니다. 개인은 오버롤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기관 물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관 물량. 기관 물량은요.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매매에서 진짜 시장에 큰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매매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동적으로 다 청산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개인이라고 하면 개인 물량이 이렇게 많이 쌓인다라고 하면 개인들은 손실을 보더라도 로스컷 당할 때까지 일단 물량을 안 내놓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기관들의 프로그램은요. 기관들의 프로그램은 어떤 일정한 로직이 쌓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후루루루 다 시장에 내던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매수장이 아니라 이런 매수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매도장에서 더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채널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방으로 일단 계속 찍고 있어요. 자, 이 라인만 넘어서고 이 라인만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밑으로 굉장히 많이 뚫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다.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연에서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린 부분,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뻥 뚫려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어디까지 봤냐면 8,000포인트까지 봅니다. 원래는 제가 10,000포인트까지 봤는데 8,000포인트까지 봐요. 왜? 침체 선언하면 거의 반토막 납니다.
지금 뭐예요? 16,000이죠? 기술적으로 거의 반토막 나거든요. 16,000의 반토막은 얼마입니까? 8,000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신나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의 장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 분석 해드리는 데는 많지 않아요. 제가 뭐 거의 유일무이하게 지금 기본적 분석 계속 해드리면서 기술적 분석까지 제가 번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이제 기회장이 멀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경 마스터님과 함께 지금 시장 정확한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마스터님과 오늘 방송 초반에 제시해드렸던 단타 전략 함께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으로 매수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의 진입가 14,855포인트였습니다. 네, 손절과 익절 각각 10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 지금 바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바로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자,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조금 이제 마음이 쿵쾅쿵쾅 했는데 네,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많이 흔들어요. 그죠? 이 라인인데 여러분, 이 라인입니다. 지금 이제 이 라인에서 체결이 됐고요. 이 라인에서 일단 체결이 돼서 지금 870 정도, 870 정도 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70틱 조금 넘게 100틱까지는 못 갔고 70틱 조금 넘게 수익을 일단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뭡니까? 855라인. 850에서 855라인을 일단 매도 보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쭉 빠진 다음에 일단은 위로 조금 쳤죠. 위로 조금 친 다음에 뭡니까? 캔들이 일단 형성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라인인 건 맞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라인이고 하지만 이제 제가 맥점만 일단은 좀 잡아드립니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맥점을 굉장히 좀 잘 잡아드리기 때문에 850에서 855 라인 요 채널에서 여러분들 매수와 매도가 갈립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매도의 힘이 더 강하다 일봉상으로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팁만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 요거는 어떤 기법이나 이런 뭐 보조 지표를 보는 거는 절대 아니고 그냥 하나의 패턴이라고 여러분들 일단 보시면 돼요. 자, 풀이장 때 큰 추세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본장 개작한 다음에 추세를 또 반대로 일단은 주는 패턴. 요 패턴은 제가 몇 번 일단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장 개장할 때 이 패턴 상기하셔가지고 매매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성공적으로 방송 초반에 제시해드렸던 나스닥 단타 전략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함께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강의까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중요한 전략들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전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855포인트가 변곡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골든크로스에서는 매수, 데드크로스에서는 매도 전략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관망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의 시장의 대세는 하락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1910라인 이탈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라고까지 함께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오늘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골드에 이어서 오일 역시 관망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94달러까지도 도달 가능하다라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앞으로의 목표가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의 핵심 포인트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폐가 일어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